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정택입니다. 자, 오늘은 산화질소 NO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정말 진심입니다. 이런 물질을, 대단한 물질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건강이 가장 첫 번째죠. 자, 오늘 산화질소에 대해서 너무 깊이는 안 돼도 이렇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단어를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발효공법, 두 번째는 산화질소, 세 번째는 고정화 기술.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 NO, 산화질소는 우리 몸 모든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 고정화시켰다는 이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 기술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아마존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게 산화질소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산화질소에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이게 900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제품을 정말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제품화 시켰구나.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물질이구나. 그래서 이걸 제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적인 제품들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NOV라고 하는 제품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보시는 거죠. 자, 산화질소는요, 1988년도에 비로소 인체 내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인체 내에서 생기는 산화질소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뒤에 92년도에 최고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올해의 분자사항이라고 해서 게재가 되고요. 10년 뒤에 1998년도에 인체 내에서 생기는 산화질소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이 세 분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연구되고 있고, 논문만 250만 편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연구한 가장 오래된 단일 물질이다. 팝메드가 뭐냐면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미국의 국립의료도서관입니다. 전 세계의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만 발췌해서 올려놓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검색해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요. 논문 건수만 20만 건에 달합니다. 가장 우수한 고퀄리티의 논문이 산화질소에 관련된 논문만 20만 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만큼 인체 내에서 산화질소가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자, 아까 노벨상 받은 세 분 중에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입니다. 자, 이분은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산화질소의 아버지, 그리고 비아그라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중앙일보와 옛날에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세계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내혈관 질환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장과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질까? 1979년도 미국의 UCLA 대학의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가 혈관 속에서 산화질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었다. 무슨 말인가요? 산화질소가 심혈관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미 밝혀진 것,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역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들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인체 내에서 생기는 산화질소는 첫 번째, 심혈관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좁아져 있는 혈관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완시킵니다. 산화질소가 몸속에 있는 혈관에서 나와가지고 혈관을 이완시킨다. 두 번째는 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요. 산소 유융송에 관여합니다. 만약에 산화질소가 안 나오면 어찌 될까요? 네, 혈관도 이완이 안 돼서 죽을 것이고 바로 숨을 못 쉬어서 죽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관계와 호흡계에 작용한다. 세포 확산에 관여합니다.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만약에 병들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면 잘 죽어야 돼요. 얘들이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존해가 있으면 그게 암세포가 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코로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인체 밖에서 어떤 외부에서 나쁜 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면역물질하고 전투를 하겠죠. 자,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애들한테 우리가 지면 병이 되는 거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애들이 이기더라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겠죠. 시체들, 세포들 시체들. 우리 편 시체도 있고 나쁜 놈 시체도 있고. 자, 이때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애가 그 시체들을 싹 다 긁어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 원료로 씁니다. 여기에 산화질소가 관여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성기능에 관여합니다. 신문에 보시면 혈관 확장 인자 발견, 아까 노벨상 받은 세 분 산화질소 가지고 이분들이 비아그라 탄생에 기여했다 하는 겁니다. 자, 산화질소가 혈관에서 나와서 혈관을 이완시킨다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혈압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산화질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심장약, 혈압약을 만들 수 있겠네요. 혈관 이완제니까. 자, 그래서 산화질소를 가지고 화이자, 여러분들 백신 때문에 다 알게 됐죠.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입니다. 화이자에게 그 기준을 주고 화이자에서 산화질소를 가지고 심장병약, 혈압약을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 만들어지게 나온 게 비아그라입니다. 웃기죠? 자, 그래서 산화질소는 천연 비아그라다. 다섯 번째, 말초신경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에 굉장히 큰 일을 해요. 산화질소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잠이죠. 왜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전체 건강을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가, 아니 거의 이상이 숙면과 관련이 있어요. 자, 잠을 잘 자야 그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간이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합니다. 간이 해독을 한다. 그 다음에는 뇌에 있는 찌꺼기를 쫙 샤워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인체 내에서. 그래서 밤늦게 음식을 드시거나 이러면 왜 아침에 피곤할까? 간이 해독작용을 못하고 소화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중추신경에 작용합니다. 기억, 암기, 학습, 인지 이런 데 관련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질환 관련된 거 있죠. 치매, 파킨슨. 여기에도 산화질소가 관련된 거 있습니다. 소화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 운동을 향상시켜요. 연동 운동에 도와줍니다. 연동 운동 자체를. 그리고 영양분의 흡수도 도와줘요. 그 다음에 면역계에 작용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경계, 소화계, 면역계, 심혈관계, 호흡계, 세포 확산에 관여하는, 전부 다 관여한다. 그죠? 그래서 루이스 그나로 박사가 세상에는 이 기적의 분자가 치료하지 못할 질병 따위는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산화질소만 충분히 나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보시다시피 산화질소는 우리 몸 모든 곳에서 일을 한다. 자, 평균 수명이 있고요.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죠. 이 둘은 아시다시피 같지 않습니다. 한국은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17년 차이가 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7년은 아프고 돌아가시더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혈액순환만 잘 되면 가능하겠다. 그죠? 혈액순환만 잘 되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몸이 따뜻하면 역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장이 좋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몸속에 있는 염증을 잘 소거하면 역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회복돼서 잘 돌아가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진짜 부작용 없이 효과 있는 혈액순환제가 없다.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번 망가진 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다. 몸속에 있는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약도 없다. 실제로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보신 이 모든 메커니즘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혈액순환이었죠. 혈액순환이 거의 모든 질병의 80%입니다. 원인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게. 혈액순환이 왜 안 될까요? 젊었을 때는 보시다시피 혈관이 넓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진다. 그 좁아지는 원인이 혈관 안에 찌꺼기가 자꾸 쌓입니다.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만 좁아지는 게 아니고 혈관의 탄력도가 없어집니다. 말랑말랑했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수축이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의 모든 질병이 온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거의 대부분 70% 80%가 뭡니까? 모세혈관입니다. 머리카락의 100분의 1, 1000분의 1보다도 가는 그 수많은 가는 혈관들이, 모세혈관들이 우리 몸을 다 덮고 있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젊었을 때는 얼굴, 머리, 어깨부터 해서 각 손끝까지 뭡니까? 전부 벌겋죠. 벌겋다는 것은 피가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듬성듬성 허연 부분이 많아지죠.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가지고 피가 가지 못하고 있다. 머리도 허옇고 어깨도 허옇고 손도 보니까 젊었을 때는 손끝까지 빨간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가 가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손발이 찬 겁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가면서 오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뇌, 심장, 콩팥, 말초혈관.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중풍, 치매, 협심증, 심근경색,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그죠? 손발이 저리고 차고, 발기부전, 이 모든 게 전부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질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가는 모세혈관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냈습니까? 산화질소가 우리 몸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질소는 별명이 기적의 분자입니다. 생명의 물질입니다.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찰나의 메신저다. 1초, 2초 만에 사라지는 기체다. 우리 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나서 1초, 2초 만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으로 만들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이 산화질소를 제품으로 만들려고 해봐도 만들지 못했다. 자, 그러면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산화질소는 8초에서 15초만 나오면 사람이 바로 죽습니다. 세포가 바로 괴사해버려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방법이 첫 번째는 햇빛을 보시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반드시 햇빛을 보셔라. 그러면 산화질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적당한 운동,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 하시면 역시 산화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시면 활성산소 때문에 더 안 좋아요. 적당히 하시라. 세 번째는 음식 중에 좋은 단백질하고 좋은 채소, 과일을 드시면 얘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충분하게 만들어내려면 매일같이 수박 한 통에 생선 1kg에 소고기 한 근반을 매일 먹어내야 됩니다. 어우, 끔찍하죠. 돈도 없고 이렇게 먹어낼 수도 없어요. 먹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산화질소가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40대가 되면 50%가 사라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50%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하는 기능이. 70대가 되면 10%밖에 못 만들어낸다. 젊었을 때 비교해가지고. 자, 산화질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사성 질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 안에 있는 산화질소는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기존에 있는 제품들 대표적인 게 자, 첫 번째가 L-아르기닌 단백질 제품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2%에서 3%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 하는 거죠. 효과가 미비하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요, 오래 드시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권장량보다 그러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몸 안에서 돌면서 또 혈관 내벽에 hợp착이 됩니다. 오히려 혈관 질환의 위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세대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연구를 더 이상 안 하고 그 다음 넘어간 게 2세대 질산염 기본 제품입니다. 질산염이 어디에 많냐면 채소 과일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입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침하고 입 안에 있는 어떤 미생물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NO3 질산염이 NO2 아질산염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아질산염을 삼키면 위에서 산화질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산염 기반한 이 세계적인 제품들도 역시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약품, 우리 케미칼 의약품도 산화질소 제품이 있습니다. 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케미칼 의약품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긴다. 처음에는 한 알로도 케어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알, 네 알, 알수를 널리 가야 돼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가면서 알수가 늘어가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케미칼은 50%의 좋은 작용도 있지만 나머지 50%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다시피 두통, 구토, 저혈압, 심장박동 증가, 발기부전 등등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는 겁니다. 좋아서 먹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 저희 제품이 3세대 산화질소 물질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천연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완전 발효. 특별한 특수한 발효가 있겠고 기법이 있겠죠. 자, 저희 제품은요. 원료가 마늘, 상추, 콩나물, 양배추, 블루베리 뭐 이런 제품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마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NOV는 마늘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상추, 양배추, 콩나물, 대두콩 그 5가지를 발효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희들이 발효를 하면요. 어떤 거를 발효하더라도 전부 다 물로 녹아내려요. 그런데 그 물 안에 뭐가 있느냐면 마늘, 상추, 콩나물, 양배추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그대로 녹아내려요. 그리고 그 항산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산화질소를 잡고 있다는 거죠. 결합해가지고. 자, 아까 산화질소는 뭐라 했습니까? 몸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가 할 일을 하고 나서 1초, 2초 만에 사라지는 기체라 했죠. 사라지는 기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기체이기 때문에 자꾸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항산화 영양소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NOV 우리 물질에는 뭐가 있어요? 산화질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산화 영양소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화질소를.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기존에 있던 아까 보신 모든 제품들은 효소에 의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몸속에는 정말 수많은 많은 효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런 게 있죠. 자, 이 효소는요. 태어날 때 일정한 양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못 만들어요. 근데 이 효소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줄어들겠죠. 양이. 효소를 다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을 효소 총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무조건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소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소화효소를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니까 산화질소를 만드는데도 효소가 관여합니다. 어떤 효소? 산화질소 전환효소. 산화질소를 바꾸는데도, 만들어지는데도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러면 이 산화질소 만드는 효소도 역시 점점 사라지겠다. 그죠?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화질소는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40대에 되면 50%라고 했죠.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산화질소 전환 효소가 50%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0대가 되면 10%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L-아르기닌 기반 제품이나 질산염 기반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결국 결정은 어디서 납니까? 내 몸속에 있는 산화질소 전환 효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비한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은 몸속에 있는 효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가 해야 될 일을 몸속에 있는 효소가 해야 될 일을 발효를 할 때 미생물이 그거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효소가 작게 있어도 그대로 산화질소를 그대로 엄청난 양의 산화질소를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차이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발효공법을 통해서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하셨고 그 산화질소를 고정화시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다 하는 거죠.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를 고정화시켰다는 것은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히 발효시키는 공법을 통해서 완전히 발효시켰다는 것은요. 더 이상 발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완전 발효가 식초죠. 식초는 더 이상 발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저희 제품은 방부제 없이, 설탕 없이, 소금 없이 천연 발효입니다. 100% 천연 물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항산화 영양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이 산화질소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치유도 할 수 있고 치료까지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역전까지도 시킨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콩팥입니다. 자, 우리 인체 내에 20% 30%는 비가역적인 질병이에요.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콩팥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죽은 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기능을 더 극대화시켜 준다 하는 거죠. 혈관이 이온됩니다. 평균 10%, 15% 사이. 혈관이 이온되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순환이 잘 되니까 체온이 올라가요. 장이 좋아집니다.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심지어는 뇌관문, BBB, 얘까지 통과합니다. 왜?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화질소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치료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같이 끌고 다니죠. 그래서 뇌질환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자, 우리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임상이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제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세계적인 논문이. 그래서 심혈관,
호흡기, 내분비계, 생식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소화계, 면역계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산화질소 양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인데 현재까지는 이 정도 방법밖에 없어요. 약간 좀 아직까지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가 정확하게 수치로 내 몸 안에 산화질소가 얼만큼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통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종이가 좀 붙어 있죠. 저게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산화질소만 측정하는 리트머스 용지. 그래서 산화질소가 있는 데는 가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내 입에다가 아니면 침을 좀 이렇게 많이 발라내 가지고 저 끝에 딱 바르면 색깔이 변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산화질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뭘 테스트하느냐면 지금 보시죠. 제일 오른쪽에만큼 진하게 나오면 최적화 300나노몰 이상.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정도 나오면 정상.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부족한 거예요. 산화질소가. 처방받아야 됩니다. 병원 가서. 제일 왼쪽으로 갈 정도까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연하게 나오면 환자입니다. 환자. 실제로 제가 중환자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 암 환자분들을 만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연하게 나와요. 뭡니까? 그분들 모두가 산화질소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음료수, 물, 커피, 뭐 다른 것들 해가지고 다 찍어봤습니다. 저희들 NOV 녹인 물, 아니면 공장에서 바로 나온 NO 물, 거기에만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존의 다른 산화질소 제품이라고 하는 L-아르기닌이나 질산염 기반한 제품들을 다 찍어봤는데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NOV가 인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말로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의료 장비로 다 측정 가능하다. 자, 혈관이 이완되는 거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오른쪽 목에 2개, 왼쪽 목에 2개, 요 네 가닥 굵은 게 있어요. 혈관이. 그게 경동맥입니다. 목동맥. 자, 이거를 병원 가셔가지고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기 전에 초음파 사진, 경동맥 한번 해보시고 NOV 2알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혈관이 전부 다 이완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는 조금 옛날 사례고요. 최근에는 우리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90명을 임상했죠.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결과도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공개될 거고. 자, 요거는 맥팍이라고 해서 우리 혈관 건강 체크하는 장비가 있는데 요 수치가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분을 볼까요? 복용하기 전에는 혈관 나이가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내 몸 나이에 비해서 혈관 나이가 10살 정도 많다. 안 좋은 거죠. 그런데 NOV 2알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체크해 보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죠. 몸 나이에 비해서 혈관 나이가 32살 정도 어리다. 1시간 만에 42년이 젊어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온은 적외선 촬영을 쫙 해가지고 평균을 딱 낸 겁니다. 전부 다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혈압은 더 쉽죠. 예, 혈압 딱 재고 복용하기 전에 재고 NOV 2알 드시고 1시간 있다가 다시 체크하면 다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맥팍이 이건 제 친구인데 6년 전에 제가 처음에 할 때 한번 해봤는데 놀랬어요. 자, 위에 있는 혈관 건강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요거 혈액순환을 의미합니다. 근데 쟀는데 위험이에요. 요 밑에 이게 혈관 탄력도입니다. 역시 위험입니다. 혈관 탄력도가 위험하다는 것은 굳어 있다는 소리죠. 깜짝 놀래가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저도 몰랐어요. 혈압이 보통 평소에 160, 170이래요. 근데 약 먹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좋게 나왔죠. 자, 혈관 나이는 플러스 35네요. 몸 나이가 50인데 혈관 나이는 85세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혈관 안에 찌꺼기 농도입니다.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와, 이까지 가 있는 거죠. 진짜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혈관 관련된 질병이 왜 위험합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어요. 기껏 오는 게 혈압 오는 거죠. 혈압이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물이었기 때문에 물 한 잔 먹이고 30분 정도 있다가 체크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위험해서 안전으로, 혈관 탄력도도 위험해서 안전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자, 혈관 나이는 플러스 35였는데 마이너스 11 나오죠. 46년 전력 무증입니다. 30분 만에. 자, 여기 있던 찌꺼기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나 청소된 걸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미 SCI에 논문이 4편이 올라가 있고요. 올해 내년에 더 고퀄리티의 논문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그리고 안정화 여기에 관련돼가 특허를 이미 받았고요. 자, 이제 몸 밖에서 산화질소, 천연 산화질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내가 젊었을 때만큼 산화질소를 보충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2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버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스로 저부터도. 자, 그런데 시간 지나서 우리는 알게 됐죠. 어떤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코비드19는 뭐 엔데믹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전환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끝일까? 아닙니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몸속에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게 근본 방법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 손을 잘 씻는다든가 마스크, 백신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 산화질소 대사체가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떤 진짜 효과 있는, 효능 있는 어떤 식품을 먹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명현 반응, 호전 반응, 정상화 과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요, 축복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자, 왜 이런 명현 현상과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게 축복이냐?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내는 작업,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액이 정화되고요. 혈관이 열린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산화질소를 가지고. 자, 그러면 물질 교환과 같은 어떤 기능들이 좋아지겠죠. 젊었을 때처럼. 그러면 나빠져 있던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회복되고 독소를 배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아까 보셨던 수많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몸이 건강했던 상태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드시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4알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한 알, 점심 먹기 전에 한 알, 저녁 먹기 전에 한 알, 잠자기 전에 한 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잠자기 전입니다. 꼭 챙겨 드세요. 그래서 3, 4일 정도 내 몸을 관찰하시고 아니면 전달하신 분도 관찰하시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한 알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한 알, 한 알, 한 알, 두 알. 또 며칠간 지켜보시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하나, 둘, 하나, 둘. 예.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없다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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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있죠. 조금 양을 늘려가 가지고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물론 아프신 분들이야 바로 아시겠지만 또 난 평소에 건강해라고 했던 분들도 이렇게 용량을 늘려가 보시면 뭔가 정상이 옵니다. 이 NO는 몸속에 들어가서 치료도 하지만 치료 효과도 있지만 진단 효과도 있어요. 미처 내가 몰랐던 느낌으로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 줍니다. 얘가.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조금 양을 늘려가지고 많이 먹어보자. 그것을 메가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겨요. 그 뒤에
몸에 안정이 좀 되고 나면 조금씩 줄여 가셔도 된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은 잘 챙겨 드시고 메가요법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지금까지 산화주소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박정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